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사 사칭 전화 금융사기 일당 중 검사 사칭 목소리의 주인공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검사를 사칭하며 20대 취업준비생을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낡은 시설물과 폐기물이 뒤엉켜 주민들의 속을 썩이던 공간이 철거됐습니다. 방치된 사유지의 땅 주인을 찾아 협의하는 적극 행정과 주민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동네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14일 하룻밤 사이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명으로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의 연소의 감염도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새로운 여행 문화인 차박의 관리 체계와 편의시설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40대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지난 2월 조직원 93명을 검거했지만 정작 주범은 잡지 못했는데요.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2달 만에 검거했습니다. 김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본인 통장 계좌로도 돈을 받은 거예요. 법정 최대 기간 9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A씨를 죽음으로 내몬 전화금융사기단의 목소리입니다. 전화 녹취록을 보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기단이 A씨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누명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에 수사에 응한 A씨. 그러자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 B씨는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방해 수사하신 거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형사처벌의 죄를 묻고요. 2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아요. 통화는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취준생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4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하겠다던 전화금융사기단의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결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피의자는 예전에 텔레마케터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좋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갖게 한 목소리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연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청원으로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전화금융사기단 93명을 검거했지만 검사 흉내를 내며 사기친 B씨는 잡지 못했습니다. B씨를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이미 검거된 조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과 한국을 오간 항공기에 탑승한 10,000명의 명단을 분석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벌이던 피의자는 비자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을 경우엔 아예 대응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유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도 낡은 시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주민들의 속을 썩이던 공간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 문제가 된 이 공간이 속 시원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바로 옆에 세워진 낡은 철제 울타리. 녹이 쓴 채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롭게 너덜거립니다. 울타리 주변을 둘러보자 소파 등 생활 가구를 비롯해 각종 폐기물들이 나뒹굽니다. 해운대구 반여 2동과 3동 사이 푸르른 녹지인 오봉산 자락에 방치된 시설물입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안전을 위협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좀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했기 때문에 애들도 또 위험성도 있었고 주민들도 너무너무 원래 더러운 곳에 자꾸 더러운 걸 갖다 버리잖아, 그죠?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뒤엉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지만 사유지다 보니 최근까지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던 공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청이 땅 주인을 찾아내 철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고 15일 만에 정비를 시작한 겁니다. 철거 당일 포크레인이 동원돼 구조물을 부수고 지역 주민들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내일처럼 힘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군은 주민들의 수건 해결에 더해 오봉산을 제대로 된 지역의 쉼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한 70억 정도 들여서 신선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곳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 반여 2동, 3동, 1동 주민들은 아주 맑은 그리고 화려한 계곡을 가지는 숲속 새로운 정원을 우리가 하나 갖는다.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가 한데 모여 이끌어낸 골칫거리 공간의 변신.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오 군수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천혜의 청정자연과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기장의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군수는 특히 이번 일본의 결정을 제2의 임진왜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2의 임진왜란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본의 저 어떤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14일 하룻밤 사이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명으로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3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서구 경남구에서 학생 172명과 교직원 2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13일 발견된 첫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된 가운데 정확한 감염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다수의 학교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그 시민들이 많이 늘었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접촉을 통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학교명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연쇄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 7명과 접촉자 13명 등 20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총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무증상자의 비율이 32.6%에 달하는 만큼 부산시는 증상이 없다 해도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하거나 다중 이용시설 방문이 잦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신임 박형준 부산시장을 도울 미래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4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도 출마했었던 전성하 미래혁신위 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기술 관련 내용이 주제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부산의 발전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들을 우리가 평가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부산이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재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AI 기반한 이제 헬스 데이터 구축,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 관련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짧은 시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후보 시절 데이터 도시를 주창하고 나오셨던 것만큼 이번 주제가 익숙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실 텐데요. 미래혁신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의 매일 회의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AI 교육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회의를 나누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논의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린 도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활용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생태계를 갖다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여기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기타 등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전개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그리고 1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전을 설정하고 2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걸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협치와 합치거든요.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영춘 후보의 정책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박지원 씨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토론을 갖다가 해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영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 신공항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김경수 민주당이지만 같이 협치를 하는 이제 의미로서 김경수 도지사가 우리 미래혁신위의 불경 통합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연사로 이제 와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로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모쪼록 부산의 밝은 미래를 그려주는 미래혁신위 활동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성하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장군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심내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최근 심내혈관 장비 도입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과기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심내혈관 장비 도입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또한 동남권 원자력 2학원의 심내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군비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요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이 새로운 여행 문화인 차박 관리 체계와 편의시설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개인이 차량을 이용해 숙박과 취사를 하는 여행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차박이나 취사 허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남구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첫 대상이 LG 메트로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용호동의 LG 메트로시티는 7,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하고 안전진단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에 반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남구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LG 메트로시티가 첫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남구는 구의회와 건축 관련 리모델링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만듭니다. 이 자문단은 주택법의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수립 등의 자문을 맡습니다.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설명회는 물론 홍보도 지원합니다. 현재 남구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은 2,100여 동 4만 6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한편 남구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컨퍼런스를 15일 오후 2시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부산시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날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학계와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칩니다. 시민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저녁 8시에는 시민 참여 온라인 골든벨 행사도 열립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소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립니까? 생수병에 담아 일본 강요들이 매일 마시거나 아니면 논밭에 주는 농업 용수로 사용하면 될 텐데 말이죠.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